네, 사연 잘 보고 왔고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기치 못한 일에 대비하기 위해서 평소에 보험을 들어놓는 건데 정작 필요한 일이 생겼을 때 이렇게 무용지물이 된다고 하면 뭐 화면 속의 주인공처럼 정말 답답하고 억울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일을 겪지 않으려면 보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될 것 네, 같은데요. 그래서 모셨습니다. 임승민 변호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임승민입니다. 네, 앞서 서로 다른 이유로 이 보험금을 못 받게 된 사연들을 살펴봤습니다. 예. 실제로 보험과 관련된 분쟁이 많은 편인가요? 네, 생각보다 아주 흔합니다. 어. 실제 보험 민원은 전체 금융 민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손해보험협회에서 공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접수된 민원만 19,800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야, 거의 뭐 2만 건이라고 네. 봐야 돼요. 정말 많은데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죠. 평소에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 사연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보험료 자동이체 계좌에 잔고가 없어서 보험 계약이 해지됐는데요. 자, 사연자분께서는 미리 보험사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했었죠. 그러니까요. 자, 이럴 경우에는 계약 해지가 적법하지 않다. 이의 제기가 가능하다고요. 네, 만일 고객이 보험사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한 경우 계약 해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네. 보험사는 보험료가 통상 2달간 연체되면 보험계약 해지를 위해 보험료 납입의 최고 그리고 해지 통제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요. 이때 고객에게 14일 안에 보험료를 내라고 독촉하는 기간을 납입 최고 기간 또는 독촉 기간이라고 합니다. 14일간. 이런 통지 절차는 계약자에게 도달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네. 납입 최고의 방법에는 서면, 전화 또는 전자문서가 있는데 만약 보험사가 우편을 보냈는데 계약자가 받지 못했다거나 전화로 안내했지만 녹취 자료가 없는 경우 등 네. 보험사가 제대로 이 과정을 이행하지 못한 사실을 증명하면 실효 유예 중 상태가 되고 예. 보험의 효력이 유지가 됩니다. 오. 다만 등기 우편으로 발송한 경우엔 반송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자에게 실효 예고가 통지된 것으로 본다는 법원의 판례가 있고요. 보험 계약자가 바뀐 주소나 연락처 등을 보험사에 미리 알리지 않아서 안내를 못 받은 경우에는 고객의 가실로 인한 것이라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주소나 연락처가 바뀌었을 때 보험사에 알리는 거 잊으면 꼭 안 되겠네요. 네네네. 근데 만약에 보험사에서 연락을 받았지만 보험료를 못 내서 계약이 해지된 거라면 그때는 방법이 없는 아하. 건가요? 보험료 연체로 보험 계약이 해지됐더라도 해약 환급금을 받지 않았다면 네. 보험이 해지된 날로부터 3년 이내로는 보험 계약을 부활시킬 수 있습니다. 3년까지는. 다만 연체된 보험료와 이자를 모두 납입해야 하고요. 네. 부활 청약에 대한 보험사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데 당시 상황에 따라 부활 청약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사연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설계사에게 자신의 병력을 모두 얘기했는데 이게 정작 청약서상에 기재가 되지 않아서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된 사연이었습니다. 자, 이 고지 의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보험회사는 보험 가입자의 질병 여부, 직업의 위험도 등을 바탕으로 보험 계약 체결 여부와 보험료를 결정하는데요. 특히 보험 가입 시에 최근 3개월, 1년, 5년 이내에 발생한 의료 행위에 대한 정확한 고지를 중요시합니다. 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최근 3개월 이내에 특정 질병을 확진받았거나 질병 의심 소견을 들은 경우 그리고 치료, 입원, 수술, 투약 등을 받았다면 이를 보험회사에 고지해야 하고요. 네. 5년 이내에 7일 이상 치료를 받았거나 30일 이상 약 복용, 입원, 수술을 받은 경우 어, 그리고 암이나 고혈압, 당뇨 등 10대 질병을 진단받거나 치료, 입원, 수술, 투약을 받은 경우 등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네. 다만 요즘은 위와 같은 표준 질문표 이외에도 간편보험, 초간편보험 상품이 판매되고 있고 상품에 따라 질문표가 다양화되었으므로 각 상품의 질문표를 꼼꼼히 확인하고 성실히 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 봐야겠네요. 그럼 만약에 그 고지 의무를 어기면 보험이 해지되고 그러면 그동안 냈던 보험료도 다 날아가게 되는 건가요? 네. 상법 제651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 고지한 때에는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네. 만약 계약자가 의도적으로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면 보험사는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요. 이미 보험 사고가 발생한 이후라도 마찬가지고 보험금 지급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네. 이때 그동안 낸 보험료는 해지 환급금을 기준으로 돌려받기 때문에
고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 시엔 그동안 낸 보험료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돌려받거나 아예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네. 다만 보험 계약이 해지되어도 고지 의무 위반 사실과 보험금 지급 사유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네. 네. 예를 들어서 위험한 일을 하는 것을 숨겼는데 암이 발병해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에 보험 계약은 고지 의무 위반으로 인해 해지되더라도 네. 직업사항 고지 의무 위반과 암이라는 질병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되는 그쵸. 경우 암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계약서 쓰다 보면 이제 질문 같은 것들이 워낙 많아서 휙휙 넘기게 될 때가 있는데 청약서상 질문을 잘 보고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한 가지 근데 유념하셔야 할 것은 청약서 상에 내 정보를 잘 남기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건데요. 네. 상법에 따라 가입 후에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 보험사에 바로 알려야 하는 통지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고지 의무 위반 관련 분쟁이 주로 병력과 관련한 것이라면 네. 통지 의무는 직업과 관련된 경우가 많은데요. 네. 일반적으로 보험사는 상해 위험에 따라 직업을 1급에서 3급으로 구분하는데 사무직처럼 외부 근로가 없는 직업은 1급, 택시기사 같은 외부 근로자는 3급으로 분류가 됩니다. 구분을 하는군요. 따라서 사무직으로 일하다가 퇴사 후에 택시기사로 전향을 했다면 보험사에 반드시 알려야 하는 것이죠. 네. 이를 미고지할 경우 추후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 지급이 거절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간혹 보험 청약서를 보면 질문이 애매해서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할지 헷갈리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실제로 청약서 질문표를 보면 한 개의 문항이 다수의 질문을 내포하거나 의료 이용, 약물 복용 등의 질문이 예, 아니요의 답변을 요구하는 식으로 되어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고민할 때가 예를 있어요. 들어 청약서 상에는 안과 관련 질환을 진단받은 이력이 3개월 내에 있는가라고 적혀 있는데 계약 당사자는 안과 진료를 받은 적은 있지만 관련 질환을 진단받은 적은 없는 거죠. 그래서 없다에 체크를 했는데 네. 추후에 안과 질환을 진단받아서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에서는 고지 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네. 이 같은 경우에는 청약서상 관련 진료를 받았냐는 질문이 아니라 네. 진단을 받았냐는 질문이었기 때문에 아니오에 체크했다고 주장할 수 잘 있습니다. 읽어봐야 돼요, 이거. 제가 환자들 만나다 보면은 병을 진단을 받아서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네. 보험사의 의료 자문 후에 부당하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했다라고 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의료 자문은 보험금 청구의 의학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판단되거나 진단 또는 치료의 적정성의 판단이 필요할 때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제3회 전문의에게 이를 확인하는 제도인데요. 네. 원칙적으로는 환자가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 사항이지만 결과에 대한 불이익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고객에게 동의를 요구하면 네. 계약자는 당연히 해야만 하는 줄 알고 동의하는 그럴 것 경우가 같아요. 많습니다. 하지만 보험사가 의뢰한 의료 자문의 결과가 보험사에 편향된 결과를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는 자신을 직접 진찰한 주치의의 의견이 아니라 서류만 보고 판단한 다른 의사의 의견 때문에 보험금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따라서 보험사에서 의료 자문 동의를 요구하면 경우에 따라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알려드린 정보 이용하셔서요. 성실히 보험금을 낸 만큼 보험료를 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임승빈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